부산시 유튜브에서 매우 활약하고 계신 황타로 알려진 여러분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황수원 청무과장님 모시고 얘기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저는 커피 쿠폰 말고 현물로 가져왔거든요. 아마 그걸 알고 박수 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 출연 섭외를 우리 과장님 하시길래 당연히 제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오겠느냐. 사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청년 업무 중에 드림 옷장 그리고 강서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출퇴근 청춘 드림카를 제가 정책을 내고 그게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 사업이 이렇게 이런 자랑에는 박수를 마음껏 보내드려야 됩니다. 결실을 맺는 걸 보고 야 보람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바로 그 정책 수립 그리고 집행 과정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의껏 준비했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황수원입니다. 네. 혹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산시 정책 중에 좀 자기 기억에 탁 남는 정책이 뭘까요? 한 가지 뭐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네. 예, 월세 정책. 맞습니다. 부산시 청년을 위해 월세 정책. 오늘 강의도 나옵니다. 일단 첫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 현품 준비된 거 있죠? 예, 갖다 드리십시오, 빨리. 네. 궁금한데요? 선물이 뭔가요? 나중에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 봉급을 털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황타 봉급을 투하하셔서 만드셨다고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을 결국은 수립하고 결정한다는 게 누굴 위한 겁니까? 결국은 시민의 행복, 그리고 국민의 행복, 그리고 행복 추구를 위한, 그걸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생각해 주시고, 정책이 결코 공무원이나 공무원 스스로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봤을 때 이 정책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피드백 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론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건데, 보면은 먼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을 하고, 이 결정 과정에서 정해지게 되면은 이걸 집행하고, 집행 과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그 분야고, 그리고 피드백. 이 정책을 하고 난 뒤에 이 정책이 잘 됐는지, 또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에게 성에드는지를 분명히 평가하는 적격평가, 이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의제 설정 분야를 보면은 왜 의제 설정 분야에 있어가지고, 의제 설정을 한단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변이나 부산시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그 문제 제기를 끄집어내는 게 의제 설정. 그럼 의제 설정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정부가 주도해서 의제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내는 것. 또 한 가지는 외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정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직접 내는 의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 주도 의제 중에는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있죠. 그 고속도로가 지금 보면 경부고속도로인데, 저기 아마 1968년도에 도로를 닦았는데, 그때는 저 도로를 놓을 때 너무 과잉 투자가 아니냐, 나라가 돈이 없는데 왜 도로를 닦느냐, 엄청난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에서 밀어붙인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밀어붙인 사업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의제가 설정됐다는 내용. 또 한 가지는 2030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은 시민들의 별로 관심이 없어요. 2030년도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뭘 바꿀 수 있을까, 내 삶에 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없지만은 이 정부에서 이 2030년에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은 부산이 43조 원의 유발 효과를 누리고, 특히 여러분은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부 주도는 사업을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포 가축시장 잘 아시죠? 구포에 가면은 쉽게 말하면 개시장, 강아지를 사와가지고 그걸 잡아가 보신 땅 넘기는 그런
구포 가축 시장이 전국적으로 동물 애호단체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는데 결국 동물 애호단체에서 우리 시나 정부에 푸시를 합니다. 이걸 빨리 없애라. 그 과정에서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의제가 설정되는 과정. 이게 의제 설정이고. 그러면 정부 의제가 일단 의제가 설정되고 나면은 바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모든 의제가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주의냐 점정주의 두 개를 보는데 결국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동남권 관문공항이죠. 동남권 관문공항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시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노력하고 검증 자료를 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신공항이 여러 싸움을 많이 하죠. 밀양에 가야 되니 대구 쪽 가야 되니 그게 과투자니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하더라도 동남권 광문공항이 부산에 올 수 없음을 또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시민들 이런 분들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더 이상은 크게 합리주의 따르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다 같이 조금씩 그 점정주의로 나가자 하는 게 집단, 그 집단의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결국 수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주의인데 그 중에 지금 아마 사상구 주례동에 보면은 부산 구치소가 있을 겁니다. 구치소.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잠시 그 판결 받기 전에 형이 확정 받기 전에 가는 그런 그 죄인들이 그분들이 머무는 그 구치소를 옛날에는 이 시설이 사상구 주대가 상당히 외지였는데 이 도시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설을 옮겨야 되고 그럼 어디로 옮기느냐? 결국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강서로 가야 되니 가면 또 강서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하겠죠. 왜 그런 혐오 시설이 또 강서로 오느냐? 이런 과정에서 그거 뭐가 필요하냐? 그 이해 당사자인 법무부, 부산시 그리고 시의원, 그 지역 그 시의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자, 이런 분은 우리가 양보하고 또 의견을 모아보자는 과정에서 MOU를 맺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세 번째로서는 일단 결정되고 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신나는 일이죠.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아까 드림 옷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은 공무원들은 신이 납니다. 일단 예산도 확보됐고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막 이래 그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것도 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위에서 집행하고 내려오는 하향식 그 반대로 상향식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그 코로나19로 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이런 과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향식 그 정책 집행의 가장 본보기 아니냐. 그 제가 그 지금 중대본 회의, 그 코로나19 회의를 아침에 한 석 달 동안 매일 국무총리께서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게 보면은 이 K 방역, 그러니까 우리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마스크,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압병원이라든지 이런 관리한 체계가 국무총리, 그러니까 중앙제대본에서 딱 방침을 정하면은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일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복지부 장관은 할 일, 산업부 장관이 할 일, 총리의 지시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는 과정에서 하나의 빈틈이 없이 내려가면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 그걸 몸소 느껴봤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실제로 코로나19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봤을 때 국민들이 가장 원성이 뭐겠습니까? 왜 국민들한테 마스크 한 장 바르게 못 주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욕을 많이 먹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 바로 해양식 리더십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통령 또는 총리가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생산하는 모든 마스크는 외부로 못 나간다. 대신에 그 마스크 공장에 식품부에 그 식약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전부 문 앞에 배치를 시킵니다. 하루에 A라는 공장에서 마스크가 만장이 나오면은 아침에 공무원은 출근 어디로 하냐면은 그 마스크 공장으로 가게 되죠. 가가지고 오늘 사장님 책상 앞에 딱 앉습니다. 오늘 이 공장에서 마스크 몇 장 나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0,000장 나오면 그대로 그거를 조달해서
바로 구입을 해버립니다. 국가에서. 구입해서 이 마스크를 그러면은 또 배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배분은 또 공무원들이 시중에 있는 약국, 시각을 통해서 약국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누는 과정을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일률적으로 하나의 빈틈없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은 정말 이런 때로는 하향식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걸 느끼고요. 상향식은 제가 말씀대로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아마 지역화폐 동백전을 쓰고 계실 건데 정부에서는 일단 방침만 정합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십시오. 지원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부산시에서는 캐시백을, 페이백을 한 10% 주겠다. 그 다음에 얼마 몇 달까지 주겠다. 이런 재량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일단 상향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일단 정책이 다 되고 난 뒤에 이 정책이 정말 정책 정보 활유성 일대로 잘 됐느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 정책이 때로는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는 지식도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그 말썽 많았던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죠. 처음에 해운대에서 동네까지 가는데 많이 먹었지만은 일단 개통하고 난 뒤에 또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설문조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론조사하고 여론 뭐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 하십시오. 그 내용 받았을 때 완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서면까지 갔고 또 여러분 그 서면 이어서 향후에는 남포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책무성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그 오세훈 시장이 2011년도에 아마 무상급식을 가지고 그 시의원들하고 떤 게 있을 거예요. 한 판 떴는데 그 오세훈 시장님께서 자기는 무상급식을 뭐 일단 순서를 가야 된다. 근데 그 반대의 입장에서 한 판 붙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함으로써 책임을 지고 그 시장님이 물러날 정도의 그런 또 책무를 띠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 정책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예. 시간 얼마 남았죠? 예, 2분 남았답니다. 예. 제가 청년 월세 이 모집은 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준비한 건데 구포 개시장 아까 우리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저 구포 그 가축 시장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거치고 정책에 참여하고 그리고 구조된 강아지가 이 새끼를 낳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정책 시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의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다 말씀드린 것 같고 한 가지 소식은 그 2020년에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그 작년에는 9억으로 1000명에게 9개월 동안 지원됐는데 아까 그런 정책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다. 청년들이 꼭 이런 사업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힘을 입어서 올해는 3000명에게 10개월 동안 100만 원,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이 말은 우리 제 원고를 써준 우리 주무관님이 꼭 해주고 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번 빌리겠습니다. 그 미생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보이는 것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과 연구원도 와 계시네. 시민단체 또는 그 혜택을 받는 그 수혜자들이 많은 희생도 있어야 되고 또 논란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좌절을 하게 되고 실망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또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청년의 삶이 나아진다면은 제 나름대로 부산시의 정책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시간을 마쳤네요.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드리죠. 야, 평소에 유튜브 많이 해보시니까 우리 황소원 과장님은 시간도 잘 맞추시지만 내용도 흡입력이 얼마나 있으신지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막 다 멈췄습니다. 그냥 완전히 몰입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강연의 그 커피 쿠폰은 제가
현장에 계신 분을 부러워해 주신 박준영, 경민주님 두 분께 드릴게요. 현장에 있는 분들 좋겠다, 그러게요, 이렇게 해주신 박준영님, 경민주님 두 분께 드릴게요. 현장에 있으니 전 참 좋습니다. 좋은 에너지도 받지만 우리 황송 과장님처럼 현장에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함께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우리가 함께 잘 나아가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강의 마칠게요.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